안녕하세요. 자이언TV 이종화 기자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쏠쏠하게 불려줄 수 있는 다양한 ETF 상품을 소개하는 한입 ETF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도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김수정 선임 매니저님과 함께 방송 진행해 볼 예정인데요. 네, 오늘 이제 미래에셋에서 소개하려고 하는 상품도 월배당 상품입니다. 요즘 월배당 ETF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월배당 ETF에 투자를 하고 있고, 투자를 안 하고 있더라도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번에는 특히나 국내 투자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나스닥 100 지수에 이 월배당을 더한 그런 상당히 좀 신박하고 새로운 그런 ETF를 좀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타이거 ETF 김수정입니다. 저희가 요새 좀 월배당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저희도 느끼고 있고, 기사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국내 투자자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수가 뭘까? 저는 S&P 500과 나스닥 100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S&P 500은 지난달에 나왔고, 이번엔 나스닥 100의 월배당을 더한 ETF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미국 증시 정말 핫하죠. 사실은 촬영일 기준으로 아직 FOMC 결과나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진 않았지만, 애플이 어저께 7%가 오르면서 최고치를 S&P 500과 나스닥 100이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그러다가도 금방 이제 연준위원이나 경제지표가 좀 금리 동결 기간이 길어질 것 같다라는 시그널을 주면은 또 약간 살짝 다운됐다가 올랐다가 다운됐다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고 있고, 아직까지 미국 대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현금으로 땡겨서 지급하는 월배당 ETF들이 인기가 많은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초단기 두 번째 시리즈인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플러스 15% 프리미엄 초단기 ETF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미국의 혁신성을 대표하는 나스닥 100 지수 상승에 90%, 약 90% 정도를 참여를 하면서 옵션 매도 비중을 10% 내외를 줄여서 나스닥 100의 상승을 함께 누리면서도 월배당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스닥 100 지수. 아무래도 다른 미국 지수들 대비 좀 그런 특장점이 분명히 있는 지수인 것 같습니다. 아까 초반에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S&P 500과 나스닥 100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나스닥 100이 맞아요. 한국 사람들이 S&P보다는 나스닥에 있는 종목들을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나스닥 100에 더 관심이 많은 게 이제 사실이긴 한데, 이 여러 가지 지수들이 있는 와중에서도 이 나스닥 100 지수를 골라서 이 월배당 ETF 상품을 새롭게 만들어낸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월배당 ETF가 곽광을 받기 시작한 게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슈드입니다. 슈드. 다들 아시죠? 네, 그건 이제 미국 거고 네. 이제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국내에도 이제 저희도 상장을 했었는데 타미당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별명으로 타이거 미국 배당 이러면서 타미당. 타미당 시리즈들이 인기가 되게 많았는데, 사실 인기가 많았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 지수 자체가 막 배당금이 늘어난다는 등 혹은 배당의 제역이라는 등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인기가 많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는 배당에 이제 포커스되어 있는 지수 말고 혁신성, 성장성에 포커스되어 있는 지수에 월배당 개념을 더해보면 어떨까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고, 아시겠지만 나스닥 100 지수는 14년 동안 10배 정도 상승했거든요. 10배? 10배거네요. 지수가 10배고. 네, 지수가 10배 정도 상승을 했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말씀 주신 것처럼 국가를 대표하는 지수가 이렇게 오르는 거는 사실 이 지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미국 혁신 성장에 투자를 하면서도 그래도 100개의 기업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막 한쪽으로 쏠려있는 포트폴리오는 아니거든요. PDF를 봤을 때. 그래서 안정적으로 미국 혁신성에 투자할 수 있는 지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태까지 나스닥이 보여줬던 혁신성, 그 다음에 성장성, 거기에 월배당을 더한 상품을 저희가 이번에 준비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사실 이 한쪽에 쏠리면은 높은 수익을 단기간에는 좀 추구할 수 있겠지만, 특히 뭐 AI 이런 게 좀 핫하잖아요. 근데 또 너무 한쪽으로만 쏠리면은 그 위험 부담이 있는데,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여러 가지 분야에 그래도 혁신성은 있는 기업들에 좀 분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수이기 때문에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월배당 ETF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많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막 한 달에 몇 개씩 이렇게 새롭게 나오는 그 정도 수준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비교 분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월배당 ETF의 포인트가 몇 개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지수를 얼마나 추종하느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지수를 많이 추종한다고 좋은 건 아니고 덜 추종한다고 나쁜 거는 뭐 아닐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특성이 나타난다는 그런 뜻이겠죠. 근데 이제 비슷한 수준의 월 배당금을 이제 기대할 수 있다면은 특히나 요즘처럼 상승장에 있어서는 지수를 더 많이 추종하는 게 더 유리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따져가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새롭게 나오게 된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지수를 추종한다든가 월 분배금이 어떻게 나온다든가 이런 특성들이 좀 어떻게 되나요? 맞습니다. 요즘 월 배당 ETF 너무 많아요. 사실 저희 타이거에서 나온 것도 너무 많아요. 맞아요. 너무 네. 많아요. 그래서 이따가 한번 이게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이게 투자자분들이 월배당 ETF에 투자하실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채권형 월배당 ETF를 제외하고 내가 만약에 주식형 ETF인데 월배당 ETF를 선택을 한다. 근데 이게 추종하는 지수가 성장성이 높다.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월배당 ETF를 고르신다면 세 가지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옵션 프리미엄이 정확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옵션 프리미엄 책정을 하는 방법이 이제 다 다른데 이게 너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왜냐면 미래 가치를 현재로 땡겨오는 게 사실 옵션 매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책정이 되어 있으면은 아무래도 나중에 가서는 이 상품의 지속성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높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지수를 얼마나 따라가는지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요즘 같은 상승장 막 맨날 최고치를 경신한다는데 네. 이 지수를 못 따라가면 너무너무 아쉬운 거죠. 배가 아프죠. 네, 배가 아프죠. 아, 그냥 지수 투자할 거야. 약간 네. 이런 생각이 들죠. 사촌들은 땅을 사고 있는데.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지수에 대한 노출도, 참여율이 높은 ETF, 월배당 ETF를 조금 더 현명하게 투자하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로는 합성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합성 비용까지 얹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비용이 생각보다 비용이 너무 높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명칭 끝에 합성이 있는지 아닌지는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거를 저희가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이거는 사실 비단 저희 상품뿐만 아니라 그냥 월배당 ETF를 고르실 때 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주십사 하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옵션 매도 비중인데 이 상품의 특징은 옵션 매도 비중이 작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판넬에도 적어놨지만 그 지수를 어느 정도 따라가는지 옵션 매도 비중에 따라서 좀 그려보면은 옵션 매도를 100%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와 옵션 매도를 비중을 10% 내외로 줄였을 때 그다음에 옵션 매도를 아예 안 하는 그냥 원 지수, 오리지널 지수를 비교를 했을 때는 아무래도 옵션 매도 비중을 10% 내외, 약 10%만 정해놓은 것이 나스닥 100 지수 혹은 S&P 500이든 어떤 지수든 간에 옵션 매도 비중을 줄여야 잘 따라갑니다. 상승을.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플러스 15% 프리미엄 초단기 ETF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매도 비중을 10% 내외로 저희가 좀 작게 잡아서 지수 상승을 약 90% 정도 따라갈 수 있도록 상품을 구성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근데 뭐 90% 오케이. 근데 정확하게 와닿으시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이게 그렇죠. 데일리로 네. 뭐 예를 들어서 나스닥 100 지수가 하루에 1% 오르면은 이 ETF는 0.9% 오른다는 그런 느낌인 건데 그래서 저희가 좀 월간 단위로 구체적으로 이 지수를 좀 비교를 해보면 나스닥 100 지수와 나스닥 100 플러스 15% 데일리 프리미엄 지수를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2024년 1월 달에 나스닥 지수의 월간 수익률이 4.11%였습니다. 근데 그때 나스닥 100 플러스 15% 데일리 프리미엄 지수의 상승률은 3.71%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 참여율의 90% 정도 노출된다, 참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결과는 이제 백테스팅한 결과죠? 네, 사실 이 네.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 나스닥 100 지수는 원래도 있었던 그거 원래 거고 있는 네. 거고. 네, 원래 이 있는 지수 거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발을 했는데 이렇게 했다면 어땠을까라고 한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말씀을 주신 부분이 옵션 매도 비중이 10%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 상품명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이 프리미엄을 추가할 수가 있는 건가요? 여기서 초단기 옵션이라는 거는 만기가 하루인 옵션을 의미를 하는데 하루가 만기인 옵션을 매도함으로써 옵션 비중을 낮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좀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네. 이제는 혹시 당근 퍼 마일이라는 회사 아시죠? 아, 당근 포마일 알죠? 네, 당근 포마일 알죠? 자동차 보험회사잖아요. 네, 근데 보험회사. 이게 보험료를 탄 만큼 되잖아요. 그래서 네. 막 획기적이다 막 이러면서 네, 기사도 네, 많이 네. 나오고 그랬는데 이게 한 번만 탄 사람과 1년에 막 360을 타는 사람은 당연히 보험료가 달라야 된다. 네. 이게 그 회사의 입장이었고 옵션 매도 프리미엄도 비슷합니다. 네. 이거를
보험료 예를 들어서 지금 옵션 매도라는 거는 시장 변동에 대한 보험료를 수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험료가 분배 재원이 되는 건데 하루짜리는 옵션을 계속 매도하니까 높은 보험료를 받는 대신에 저희는 이 비중을 작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단기 옵션이라는 것을 활용함으로써 저희는 옵션 비중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거고요. 이러면은 커버드 콜의 일반적인 특징, 상승의 제한, 하락의 방어 이런 부분들이 조금 퇴색되긴 해요. 그래서 이제 상승 참여율을 저희가 약 90% 정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커브드 콜 ETF라고 부른다기보다는 약간 커브드 콜 맛을 가지고 있는 ETF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나 초단기 옵션 같은 경우에는 그 수익률 천장이 이게 빨리빨리 조정이 되기 때문에 월간 옵션과 달리 상방이 이제 딱 막히는 특징이 훨씬 더 덜 하거든요. 옵션의 특징상으로. 그래서 이제 약 90% 오리지널 지수를 추정할 수 있고, 기초 지수의 변동성이 높을수록 옵션 프리미엄 높습니다. 당연히 S&P 500보다 나스닥 100의 기초 지수의 변동성이 높죠. 그렇죠. 하루가 막 3% 올랐다가 3% 떨어졌다가 이러니까. 그래서 데일리로 나스닥 100 ATM 옵션을 저희가 세일을 하면, 그러니까 매도를 하면은 거기서 수취할 수 있는 프리미엄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희는 옵션 매도 비중을 10% 내외로만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면 됩니다. 네, 사실 옛날에는 커버드콜 전략 이러면 좀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 투자하신 분들은 웬만하면 다 아실 거거든요. 커버드콜 전략을 썼다라는 것은 오를 때 못 따라가지만 내릴 때는 덜 내리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더 안정성을 더한 그런 전략이다.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실 텐데 지금 이 상품의 경우에는 그 커버드콜 전략의 장점과 단점이 모두 좀 덜한. 네. 맞아요. 오를 때는 더 쫓아가고 대신에 이제 하락할 때는 그 하락범위가 좀 맞아요. 덜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리지널 지수와 더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재밌는 게 분배율도 제일 높고 그리고 시장 참여율도 제일 높은 게 이번 상품이 되는 그렇죠. 거죠. 저희의 라인업 중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타이거 내에서는 네. 타이거 내로 한정 지어 봤을 때는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자 여러분들께 좀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일단 마지막으로 월배당 ETF의 전성시대라고 말씀 주셨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월배당 ETF를 골라야 되나, 아까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비단 저희 상품뿐만 아니라 월배당 ETF를 고르실 때는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게 적정한 수준이 프리미엄이 맞는가. 왜냐하면 이게 너무 과도하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월 분배금을 이제 지급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갔는데 미래 수익률이 그렇게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원금에서 까서 분배금 치러야 되거든요. 제일 투자분들 싫어하는 거라서 그쵸. 이게 적정한 프리미엄이 맞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지수 상승 참여율입니다. 요즘 같은 불장이라 보통 그러는데 상승장에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지수 상승을 못 따라가면 너무 속상해요. 내가 아무리 월 분배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수 상승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그걸 못 따라가면은 상대적으로 투자하실 때마다 아쉬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합성형 ETF인지 아닌지. 이게 월배당 ETF 자체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들어가긴 해요. 그리고 이제 막 보수 같은 것도 그렇게 싸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전략이 가미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합성이 붙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합성이 붙어 있으면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합성이 붙어 있는 ETF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의를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는 합성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말씀을 드린 거죠. 네. 나스닥 100 플러스 15% 프리미엄 초단기 ETF. 네. 합성형 아닙니다. 합성이 아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내용을 기억해 주시고 나에게 맞는 월배당 ETF를 찾아서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플러스 15% 프리미엄 초단기 ETF 이 상품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습니다. 이 상품에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에는 김수정 매니저님 나와주셨고 저는 진행의 이종화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